오늘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 1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지 용접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찍기, 2차는 좌우 웨빙, 그리고 엘보 용접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찍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치는 65에서 75를 놓고 용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치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철판에 많이 찢어보고 본인인데 맞는 전류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당일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일날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청심환 같은 걸로 보충을 하면 시험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시간이 넘어가면 간식 시간을 줍니다. 그걸 대비해서 간식거리나 그리고 음료 같은 걸 미리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 만들기 전에 미리 유니온 이 패킹은 끼워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패킹을 빼먹고 나중에 조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패킹이 어디론가 굴러갈 수도 있고 미리 채우기. 그리고 파이프 커터,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총 17동갈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커터 날 이거 예비로 하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커터 날은 키만 빼면 되니까 사전에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구는 옆 사람인데 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셋업을 준비해 가시더라도 만일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작품을 제 시간에 못 만듭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20-30% 정도 힘이 줄어듭니다. 배관 절단하실 때. 그리고 작품을 만드실 때 어떤 이유로 작품을 바이셋에서 분리해서 좌도 돌리고 우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도면도 같이 돌려야 돼요. 나중에 플랜지 쪽이나 유니온 그리고 동간, 밴딩 쪽하고 용접 부위하고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돌릴 때 도면도 같이 돌리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 32A T 부분, 이 부분도 마지막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품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작품을 이렇게 내요. 도면과 상이하기 때문에 실격. 그게 중간중간에 작품을 돌리다 보면 헷갈려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350mm 파이프 렌치를 대부분 준비를 하는데 450 파이프 렌치도 준비를 해주시면 조립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40A 같은 경우에는 작품 조립을 하다 보면은 스무스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350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450을 하나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나사산을 내실 때는 25에서 40까지는 끝까지 나사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A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안 하고 한 산이나 두 산이나 남기면은 나중에 조립하기도 힘들고 원하는 만큼 조립이 안 됩니다. 꼭 끝까지 내시라는 거. 물론 25, 30도 마찬가지지만 40A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A 같은 경우에는 세산 남기고. 왜 세산을 남기냐, 15A 같은 경우에는 경사 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이 조립을 하다 보면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산을 남기고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조립을 해야 작품이 많이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 절삭하실 때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가 돌아가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스무스하게 3바퀴, 4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은 나중에 작품이 많이 흔들리고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사산을 많이 냈다. 그러면 테프론을 많이 감으세요. 이 테프론은 부족하면은 감독관분이 얼마든지 더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A는 20바퀴 이상, 32에서 40A는 25바퀴 이상 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 절색이 잘 되면은 다행인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나사산을 갉아먹습니다.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5kg, 그리고 7kg, 8kg, 10kg까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kg에서는 누수가 안 돼도
7, 8kg 시크릿에서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돌려주시라는 거. 그리고 여기 A와 A' 이 부분 현재 경사 부분인데 A와 A' 위치를 잘 보고 조립하시라는 거. 좌우가 바뀌면은 실격된다는 거. 그리고 동간 부분 이 부분도 용접 부위, 여기가 용접 부위입니다. 새까맣게 표시된 부분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밴딩 부분이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엘보 부분, 그리고 플랜지 부분 용접하실 때 직각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1, 2mm 정도 직각이 틀어지면은 처음에 몰라요. 나중에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은 치수 오차가 2cm 이상 나고 3cm 이상 나면 실격입니다. 3cm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점수 마이너스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보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접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뺄지수와 그리고 부속품, 개수, 부속품 종류는 같기 때문에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뺄지수는. 자, 여기 총 17개 동갈입니다. 40A가 2개고 32A 2개, 25A 4개,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20A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40A, 엘보 쪽이죠. 엘보 쪽은 한쪽 부분만 나사 절삭을 한다는 걸 미리 백펜으로 X를 표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쪽 부분만 나사 절삭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나사 절삭을 하러 가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7번, 8번 먼저 한쪽에 나사선을 내고 내 테이블에 갖다 놓고 나머지를 모두 가지고 와서 절삭을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도 않겠죠. 자, 1번부터 뺄지수 한번 볼까요? 자, 1번 210인데 삼각형 모양 레드샷 7, 그 다음에 엘보 40A 쪽에 57을 뺍니다. 그러면 210에 7에 57을 빼니까 146. 자, 2번 40A짜리 엘보죠. 57을 빼고 반대편에 40에 20 이경 T입니다. 19죠. 310에 19에 57, 234. 그리고 3번 32A 190에 자, 레드샷 반대편 9를 빼주시고, 그리고 32에 20 이경티입니다. 21을 빼면 됩니다. 190에 21에 9를 빼니까 160. 자, 32에 4번 200에 반대편에 21, 그리고 32 정티입니다. 여기에 29를 빼면은 200에 21에 29를 빼면 150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25A입니다. 여기 40에 22경티인데 부싱 자, 하사표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배관 쪽에 19를 빼고 부싱이 15라는 거 별도로 이렇게 묶어 놓고 표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빠지면은 나중에 부분 치수가 오버되기 때문에 실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25에 15 이경티 17 200에 17에 19에 15를 빼니까 149죠. 자, 6번 180 여기 25에 15 이경티에 17 반대편에 25에 정엘보입니다. 90도 23 180에 17에 23을 빼니까 140 7번 190에 자, 반대편에 23 그리고 플랜지 와샤드 가는 부분이죠. 이 2를 뺍니다. 190에 2에 23을 빼니까 165. 자, 8번 210에 유니온 2 그리고 25에 20 이경 엘보입니다. 90도 20이죠. 8번에 210에 2에 20은 188. 자, 9번 180에 자, 반대편에 22죠. 그리고 동간 올라가는 부분에 20에 15 이경티입니다. 16이죠. 180에 16에 22는 142. 그리고 10번 배관 길이가 가장 깁니다. 이 부분이 510에 여기 16
그리고 반대편에 32에 22경티인데 27이죠. 510에 16에 27을 빼니까 467. 여기 계산하실 때는 자, 전체 길이가 690입니다. 여기서 180을 빼면 510이 되죠. 11번 160에 여기도 32 정티인데 32에서 20을 가는 부싱이 있습니다. 부싱이 14. 그리고 배관 쪽에 똑같죠. 29. 그리고 유니온 쪽으로는 12, 12. 작대기 3개가 유니온이라는 겁니다. 유니온하고 짝대기 2개 플랜지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160에 12에 29에 14는 105. 자, 12번 150에 유니온에 12에 20에 20 정 엘보입니다. 90도. 20을 빼죠. 150에 12에 20은 118. 그리고 13번. 13번은 140이죠. 그리고 정 엘보 20에 A 쪽이죠. 20에 12. 20에 12. 108. 그리고 14번 경사분 150에 19. 반대편도 20에 정 엘보이기 때문에 19. 14번에 150에 19, 19는 112. 자, 15번 위에 여기도 반대편에 19. 45도 20의 경사 부분에는 12입니다. 15번에 150에 19에 12는 119. 자, 16. 경사 부분이죠. 높이에 150에 1.414는 212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빼지수 45도죠. 12, 12. 빼면은 118. 여기는 작품을 만들 때 측정치수고, 여기는 절단치수.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 여기죠. 40에 22경티인데, 이 경사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죠. 160에 30에 19는 111. 그리고 여기 동간 밴딩 쪽에 어댑타 쪽은 통일입니다. 35. 반대편도 어댑타 35. 그리고 밴딩 쪽에 58. 그리고 엘보 쪽에 15. 여기 밴딩 쪽에는 높이에 150. 어댑타 35. 58을 빼면 57에서 밴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직선 배관에는 15를 빼주고, 그리고 밴딩 쪽에는 15를 빼주지 않는다는 거. 여기 없죠? 150에 35에 58만 있죠. 57에서 밴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플랜지 부분에 수직 수평, 이 부분을 많이 빼먹습니다. 만드실 때 이렇게 수직 수평, 나사 볼트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 마무리할 때 그때 한 번 더 수직 수평이 맞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작품을 만드실 때 중간중간에 배관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크게 움직이는 거 빼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계속 바로 하고 조금 틀어지면 바로 하고 이렇게 하면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동간 용접하기 전에 한 번 수평 수직 조정하고, 그리고 용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수평 수직 한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관 절단 40회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146이죠. 체크된 부분이 잘 보이게끔 커터기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한 다음에 절삭류 한 방울만, 그리고 커팅 하실 때 최소한 40A는 5바퀴 이상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씩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잡으실 때 여기 담는 게 아니고
여기 까칠까칠한 부분, 이 부분을 자꾸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절단이 다 되어 가면은 왼손으로 살짝 잡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7번. (111) 절단이 다 끝났습니다. 절단이 다 끝났으면은 내가 잘란 배관이 정확하게 잘리는지 치수 체크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치수 오차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체크해 보는 겁니다. 40A부터 절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을 하실 때 제가 별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치수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밑에 날을 보고, 그리고 한 번에 절삭하지 말고 최소한 2번 이상은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얼마만큼 절삭하겠다, 날을 보고. 끝까지. 그리고 40A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 절삭을 끝까지 꼭 하셔야 돼요. 한 산이나 두 산 정도 작게 하면은 나중에 조립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반바퀴밖에 안 들어가네요. 자, 이럴 때 한 눈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40A는 그대로 그냥 절삭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바로 가볼게요. 이제 끝까지. 맞는지 한번 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32A) 하고 (25A)도 똑같은 방법으로 절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A)짜리 절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절삭하겠다고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최소한 2분 이상은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이시베이는 새삼 남기고 절삭. 한 바퀴 조금 더 돌아가네요. 한 눈곱만. 이럴 때 눈곱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사 남기고 한 바퀴, 2바퀴, 3바퀴 딱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사 남기고 한 바퀴, 2바퀴 딱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플랜지 용접은 1차 찍기, 2차는 좌우 2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치는 1차가 70, 그리고 2차 좌우 2빙이 6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접할 때는 본 전류치보다 10% 이상 높게 하셔야 가접이 잘 됩니다.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1차 찍기 70, 찍기를 하실 때 비스듬하게 플랜지를 넣은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살짝 이렇게 할 건데, 플랜지 쪽이나 배관 쪽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좌우 용접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딱 중앙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찢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살짝 가운데를 찢어서
그리고 연결 부위도 1cm 앞에서 시작해서 1cm 더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1cm 앞에서 (1cm) 더 진행. (1차) 찍기 용접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좌우 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바닥에 비드 폭을 크게 하려면은 크게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 비드 폭을 좁게 하겠다.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그리고 플랜지 쪽에 많이 머물렀다가 배관은 살짝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많이 머물렀다가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류치 같은 경우에는 65. 그리고 용접봉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 찢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연소도로 살짝 돌리면서 천천히 좌우 연결 부위에 누수가 많기 때문에 연결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결부도 1cm 앞에 시작해서 쭉 갔다가 1cm 더 진행. 용접봉을 새 걸로 교체하고 좌우 천천히 (1cm) 더 진행. 플랜지에 묻어 용접봉도 조금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돼야 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엘보 용접. 엘보 용접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찍기를 할 겁니다. 1차도 70, 2차도 70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적 같은 경우에는 본 용접보다 조금 높게 하셔야 가접이 잘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직각을 잡고 직각이 맞다면은 엘보 용접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수축이 많이 됩니다. 수축이 맞지 않다면은 나중에 작품을 만들면은 작품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별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등 쪽에 한 방, 두 방, 한 방, 두 방 놓고 안쪽에 한 방, 한 방 넣어야 됩니다. 등 쪽에 두 방을 놓으면 수축이 1mm도 뒤로 갑니다. 이렇게 당겨져서. 그럼 용접을 하게 되면 정상 위치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축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바깥에 두 방. 반대편도 두 방. 그리고 안쪽에 마지막에 전류치 70 충분히 찢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색깔이 변할 때 쭉 내서 찍고 깨끗하게 플래그를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연결 부위도 1cm 앞에서 시작했다가 1cm 더 진행, 1cm 더 진행, 그리고 2차는 비드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1차에서는 이렇게 기어자를 했고, 이렇게 선을 잘 보고 일자로 색깔이 변할 때 좀 내서 찍고,
연결 부위 쪽에 많이 누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cm 앞에서 진행했다가 1cm 더 진행.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1cm 앞에서 1cm 더 진행. 엘보 용접 1, 2차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용접한다면 누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테프론 감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까지는 20바퀴 이상, 30 이하부터는 25바퀴 이상 돌려야 됩니다. 테프론 돌리실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자, 이제는 도면을 딱 보고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쪽에 먼저 가도록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 32) 레두션. 레두션 다음에 3번 다음에 32에 20 이경티. 그리고 4번 다음에 32 정티. 요거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 방향이 바뀌어서 실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분이 210이죠. 바이스 너머로 일단은 대충 보고 그리고 바이스를 분리해서 이렇게 직접 보셔야 됩니다. 치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0 됐습니다. 210. 다음 3번 쪽에 190이죠. 제휴사 쪽에 이렇게 잡고 방향 잘 안 보시고 (190) 됐습니다. 190. 그 다음에는 200. 4번 쪽이 200이죠.
잡고 자, 거의 200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 가 600이죠. 쭉 돌리겠습니다. 전체 치수가 600 됐습니다. 그리고 방향 잘 보시고 이렇게 잡고 다음은 부싱입니다. 32에 20 부싱. 부싱 같은 경우에도 10바퀴 정도 테프론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10바퀴 이상은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는 유니온. 20회짜리 유니온 미리 패킹을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조립 다 끝나고 한 번 더 조여줘야 돼요. 작업하다가 조금씩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유니온 다음에 12번. 12번 다음에 20, 90 엘보. 그리고 13번. 13번까지 이렇게. 그리고 20에 20, 45도 엘보. 이렇게 되는 거죠. 160이죠. 11번 쪽이 160이죠. 그리고 돌리실 때 부싱도 같이 적당하게 조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번 쪽에 150. 이렇게 파이브렌치를 잡고 살짝
150 됐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310이죠. 310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유니언을 조이질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여기서 출발해서 마지막으로 유니온을 분리를 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일단 치수를 측정해 놓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이죠. 유니온은 지금 현재 제가 조여 놓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조립을 하기 위해서. 조금 140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 반대편에 17번이죠. 17번 부분에 40에 20에 이경티입니다. (310이죠) 한 바퀴만 더. (310)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 다음에 14번. 20의 일부를 조립을 하고 (160이죠) 160. 한 바퀴 더. 방향 한번 잘 보시고. 대간 중앙에서 됐습니다. 160. 그 다음 위로 가는 부분 14. 14 다음에 20. 90도 엘보. (150이죠) 높이. 150. 자.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더. 조금 아쉽네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사 부분은 20A짜리인데 최대한 타이트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배관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15번 15번 다음에 45도 20A 엘보, 그 다음에 16번 자, 여기서 유니온 플러스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하고, 왼쪽에서 와서 유니온까지 조립하는 방법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인데 맞는 방법을 찾아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킹 잘 보시고,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가장 편한 방법 하도 됩니다. 경사 부분은 그 치수 측정하기도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좌우를 잘 보고 측정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자 15번 쪽이 150이죠.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파이프 렌치 이렇게 잡고, 여기 45도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앞과 뒤를 동시에 대어서 가장 근접한 치수로 맞추면 됩니다. 자, 한 바퀴만 더요. 이 상태에서 경사 부분 212죠. 오 패킹을 잠깐 여기다 분리해 놓겠습니다. 작업하시다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리면서 유니온 위치가 맞는지 눈으로 살짝 봐가면서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수평을 맞추고 45도 엘보하고 90도 엘보를 조금씩 조여가면서
자, 이 상태에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치수가 근접하게 맞춰 놓은 겁니다. 45도 쪽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2, 3mm 차이 나는 걸 조절하는 겁니다. 13번 쪽에 조금 조여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뭐 2mm, 3mm 정도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풍이 되도록 살짝 거의 근접하게 왔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됐죠? 좌우를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고무 패킹 요렇게 끼우고 유니온 쫙하게 수평이 된 다음에 힘을 꽉 주고 됐습니다. 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여기 유니온 끼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 이제는 유니온을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각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유니온 접속하실 때 조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해놓고 왼쪽에서 이리 왔는데 왼쪽에서 와서 조립하셔도 되고 그거는 해보시고 편안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여기에 맞아야 되고 정확하게 들어 맞으면 다행인데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럴 때는 힘으로 끼우는 겁니다. 이제는 작품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도면도 같이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0에 25 부싱. 열받기상. 그리고 5번. 5번 다음에 25에 15 이경티입니다. 다음은 6번 6번 다음에 25 정엘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끼워 놓고 조립을 한 다음에 자, 5번 200이죠. 그리고 부싱 쪽도 이렇게 적당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만 조이다가 부싱을 안 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가 될 수 있겠죠. 부싱 빡빡하게 됐습니다. (200) 와, 정확하게 200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위로 가죠. 위 동간 쪽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180 파이프 렌즈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고 전체 690이죠. 690. 그 690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부분 치수도 180 됐습니다. 다음은 플랜지. 플랜지 조립하기 전에 10번. 자, 10번. 10번 다음에 20에 15. 이경티죠. 동강. 올라가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조립해 놓고 마지막으로 9번. 9번 다음에 25에 20. 이경 엘보죠. 이렇게. 여기가 510이 나와야 되죠. 전체가 690인데 180을 빼면 510. 여기 20의 배관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사선을 너무 깊게 내면은 이렇게 힘을 재면은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잡고 살짝 너무 힘을 주면 안 됩니다. (510) 한 바퀴 정도 더 줘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방향 위쪽으로. 그리고 9번 쪽에는 180입니다.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여기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 아이스로 꼭 잡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180. 한 바퀴 더. 여기에서 전체 치수 한번 재어봐야 돼요. 플레인 쪽이 딱 맞으려면은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맞아야 됩니다. 690에서 한 3mm 정도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는 690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 3mm 남겨놓고 일단 채워보겠습니다. 자,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방향. 자, 이 상태에서 도면을 다시 한번 더 보고 7번이죠, 7번. 7번이 왼쪽에. 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좌우가 바뀌면은 치수 오차 때문에 실격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190이죠. 중앙에. 플랜지 중앙에 조금만 돌리세요. 이렇게 플랜지 잡고 끝부분에 살짝
190 거의 근접하게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하면 걸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여기는 210이죠. 좌우가 바뀌면은 큰일 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210. 오케이. 조금 더. 이렇게 잡고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 3mm 남은 치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너무 크게 주지 말고 천천히. 자, 왔죠? 그리고 패킹. 그리고 플랜지 수지 수평. 살짝만. 됐죠? 여기도 플랜지 수지 수평. 패킹. 중앙에다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 수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춰보고 때리면은 수평이 딱 나옵니다. 이 상태에 손으로 살짝 이렇게 조여주면은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몽키로 지그재그로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번 조이고 살짝만 1차적으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폭이 자 적당하게 폭이 맞는지 한번 찍어봐요. 다 되었다면은 이제 세게 한번 조여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테이블 정리 조금 하시고 동간 밴딩 하기 전에 수평 수직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다면은 그 댑터를 이렇게 끼우고
자, 위치 잘 보셔야 돼요. 도면을 보고 용접 부위가 어딘지.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150에서 35에 15를 빼니까 100이죠. 100으로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직관인데 용접 부분 자, 끝까지 잘 끼우고 일부러 끼워 넣고, 그 다음 밴딩 부분에는 150에서 높이 35에 58을 빼면은 57입니다. 57을 체크해 가지고 밴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7에다가 0, 0 위치에 이렇게 해놓고 90도로 끼운 다음에 현재 동간 치수가 190 플러스 210이니까 400이죠. 400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보고. T 부분에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부분도 수평수위 잘 보고 살짝 400 정확하게 맞죠? 자, 여기서 절단하실 때 이렇게 400을 맞춰 놓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밴딩 부분과 직관 부분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벽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용접하기 쉽게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됩니다. 어댑터와 동간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를 꼭 묻혀야 됩니다. 멀리, 동간 쪽이 멀리, 어데타 쪽은 조금 가까이 빨갛게 달아온 다음에 멀리 좀 두툼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툼하게. 엘보 쪽에 열을 좀 많이 가요. 멀리. 두툼하게. 용접이 잘 됐는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테프론 10바퀴 이상. 직갈하고 밴딩 위치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높이가 150이죠. 제일. 정확하게 150이 나왔습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그릴 때는 살짝 들어주면 돼요. 연질이기 때문에 용접 부위에 새지가 않습니다. (150이죠)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한 바퀴 더. 됐습니다. 됐어. 오케이. 잘 들어가는지 손으로 두들겨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그리고 사이즈. 자, 40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접을 하러 갈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남기고 지금 용접하러 갑니다. 두 곳을 남기면 위험합니다. 왜냐? 두 곳을 용접하다 보면 열이 어데타 쪽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테프론이 재수없이 녹아서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만 남기고, 안 그러면은
물로 적신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다. 두툼하게 누서 안 되게. 두툼하게. 반대로 돌렸어. 그리고 구석에 이런데 잘 보셔야 돼요.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쪽도 쏙 네. 작품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수평 수직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랜지 수평 잘 보시고,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도 약간 안 맞죠. 유니온 한 번 더 조여 주는 게 좋습니다. 조립하다가 조금씩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수평 수직은 이렇게 서서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각이 나옵니다. 틀어졌는지 바로 됐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자, 테이블 정리도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여기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을 만큼만 이렇게. 치수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한번 측정해 보시고, 그리고 보기 싫은 테프론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점수를 1점이라 더 받겠죠. 그리고 백펜으로 쓴 이런 숫자 이런 것도 깨끗이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전체 길이나 가로 길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마지막에 동간하고 경사 부분, 특히 경사 부분 조정하다가 많이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를 지어 봐야 됩니다. 여기가 여기 치수가 현재 200이죠. 자, 2, 3mm 정도 차이 납니다. 살짝 딱 정확하게 200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부분 치수 오버돼 가지고 실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T 부분이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제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품 오늘 만들어 봤는데, 이 작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니온 부분입니다. 유니온 부분은 정확하게 수평이 맞고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적당하게 맞추고 힘으로 조정해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장 1번 도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